오늘 아이들과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아이들과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저는 이것저것 끄적이고 있어요. 항상 아이들이 잘 놀 때마다 책을 보거나 글을 썼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도 무의식 중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글 쓰고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흡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성실한 편이고요. 그 성실함으로 뭐든지 잘 해낸답니다. 전에는 책을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나만의 책장을 가득 채워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소장 가치가 있는 책만 구매하려고 노력해요. 전에 무작정 책을 읽을 때는 읽기 편한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읽기 편한 책으로 책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점점 독서 영역도 확장돼요. 고전문학 한참 읽다가 소설의 매력에 푹 빠진 요즘 내 이야기를 나누고 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언젠가는 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 쓰는 사람 모두의 로망이겠지만요. 엄마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아이들에게도 권해줄 수 있고 꼭 읽어봐야 할 고전문학이나 유명한 소설 등 아이에게 설명해줄 때 참 좋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청소 싹 마친 집에서 드립커피 한 잔 내려 글 쓰는 가장 행복한 엄마입니다. 처음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꿈을 실현해 보기로 했었어요. 무언가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능한지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어요. 인스타나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쓰면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통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어야 해요. 그렇게 저는 인스타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면서요. 처음이라서 용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각 출판사에 컨택되어야 하겠다는 강한 목표가 있어서 그랬는지 정말 즐겁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솔직 담백하게 일상을 나누는 글들이었는데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도 얻고 글 잘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반응과 피드백들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저도 몰랐던 전에 없던 에너지를 뿜어내며 정말 즐겁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실용서를 출간하는 출판사인데 여러 종류의 글을 쓰는지 확인했고 어떤 글을 쓰는지 무방하다면서 출간 제안을 해줬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기뻤어요. 작가로 검증받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밥하고 살림하고 빨래하고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은밀하게 작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 출판사와는 계약이 불발되었지만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쓰고 있던 원고를 마저 완성했어요. 이미 반쯤 써둔 원고가 있었고요. 쓰던 글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고를 혼자서 완성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한 3년 동안 브런치에 모아놓은 글을 바탕으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미 원고가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틈틈이 매일 발행했던 글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미 한 권의 책이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쌓아놓은 글들은 한 권의 책이 되어 있었고 그 성실함 자체가 그냥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뭐 사실 그때는 이런 거 쓴다고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평범하고 밋밋한 것 같은데 이런 걸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대감보다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썼던 글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힘들이지 않고 책 한 권 완성할 수 있는 훌륭한 원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시 쓰고 완전히 뜯어고친 것들도 많아요. 보잘것없는 미미한 일상 속에서 시시콜콜한 일상들이 책 한 권으로 새롭게 탈바꿈된다고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외쳤던 해밍웨이의 말을 기억하며 쓰레기일지언정 책 한 권에 초고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특별합니다. 책 쓰고 싶다고 해서 뚝딱 써지나요? 미리 틈틈이 써놓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원고가 되고 초고가 되어줄 뿐 미완성의 글들인 거예요. 그 미완성의 글들을 써나가는 시간, 미숙했던 나의 글쓰기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더 풍부한 사고력으로 글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워낙 잘 쓰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은 이런 과정 없이 뚝딱 쓰시겠지만 초보 작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글들을 블로그나 인스타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작가인 거예요. 부족한 글에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정말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거든요. 내가 쓴 글에 누군가의 마음이 동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특별한가요? 그렇게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어느덧 작은 팬층도 생기고 더 자신감 있게 쓰고 싶은 글들을 쓸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일기장에 끄적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글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면 작가가 되고 싶다면 정말 그냥 매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 의미 없는 것도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사람들이 툭툭 던진 무심한 말들도 글감이 돼요. 오래 곱씹으면서 그 사람이 한 행동과 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리저리 요리할 수 있어요. 글이라는 건 정말 요리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료를 버무려 내잖아요. 주어와 서술서, 동어, 동사, 접속사 등을 접목시켜서 이리저리 요리해봅니다. 주어를 앞에 놨다가 뒤로 놨다가 동사를 조금 더 실감나게 꾸며보고 불필요한 말들은 삭제하고 또 부족한 표현들은 MSG를 넣듯이 첨가하다 보면 처음에 재료만 봤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요리들이 완성돼요. 그렇게 나만의 특별한 글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요리를 글감으로 많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차가운 식판보다는 따뜻한 도자기 그릇에 담아놓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식빵보다도 도자기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감성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 하나로도 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글 잠깐 소개해 볼게요. 엄마의 꿈은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한 챕터를 소개합니다. 어떤가요? 그냥 이렇게 밥하고 부엌하는 살림하는 일상이 한편의 글이 되었습니다. 집밥이라는 키워드와 저만의 감성이라는 키워드를 버무려서 글을 썼어요. 글쓰기 어렵지 않죠? 소소한 일상이 아름다운 찰나로 바뀌는 순간을 글로 색다르게 담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 한순간도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 없더라고요. 밥하고 살림에도 엄마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그리고 누군가가 위로를 얻었겠죠. 저는 당연히 주부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글을 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내가 늘 하고 있고 잘하는 일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작가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내 글에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없어요.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진 않았지만요. 무수히 많은 칭찬과 공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비난과 질타가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누군가보다는 공감해주는 누군가,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기억해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힘내보는 거예요. 또 무슨 소재로 글을 쓰고 공감하고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부족한 나를 돌아보고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내면 성찰이죠. 글쓰기가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글이라는 것이 자기 치유의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타인을 향한 글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를 살리는 글쓰기가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글쓰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다양한 삶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 상황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 두 번째 책인 신앙 에세이서죠.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가 지쳤고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비결과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멋진 남편과 사는 믿음의 고군분투기 저의 두 번째 책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다 써 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작가로서의 저의 삶을 지지해줘요. 한 10권만 더 써보라네요. 거기까지 가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이미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읽고 씁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요. 밥하고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인 저도 틈틈이 썼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쓰지 않으실래요?